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네, 리플이 새 첫날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12%나 급등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단기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저항을 받으면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이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반등 추세로 전환됐는데 아직까지 본격적 랠리를 펼쳐주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코인시장의 메이저급 코인들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틀을 틈타서 현재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등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고래 세력들도 현재 단기적으로 순환매 장세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작은 종목들로 수익을 먼저 거둔 이후에 이것을 다시 메이저급 코인들로 이동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 구간에 나타나는 단계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올 한 해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그 주된 요인이 바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미 미국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나, 자, 이게 아니고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피주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크립토 무역을 공표를 이미 했습니다. 자,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법안에 이미 서명을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을 앞세워서 외환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리고 스위스, 바로 유럽에서도 연방 총리가 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제한을 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 간 이 패권 전쟁에 여러 국가들이 함께 가세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포모까지도 촉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포모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는 과정에 남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 어떤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초조감,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포모 심리가 극에 달할수록 시장은 이제 이런 추격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강세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 코인시장을 이끌었었던 것은 초반에는 개인들이었죠. 그리고 작년 1월달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는 기관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차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국가 단위에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글로벌 포모가 촉발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방향성이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코인시장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먹을 수 있는 수익관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절대 이 끈을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아직까지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한 달이 넘는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이 고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지난 16일자로 해서 약 8억 개의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 또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겠다, 강세장에 베팅을 하겠다, 홀딩을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매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2조 7천억 원의 2조 7천억 원에 해당하고, 또 여기에 그친 게 아니고 지난 27일자에도 약 9천만 개의 리플이 지갑에서 또 한 번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한 번 지난 12월 31일자에도 1억 4,500만 개 리플이 빗썸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면서 또 한 번 매집이 일어났죠. 3억 달러, 거의 4,400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내용만 하더라도 3조 5천억 정도가 되죠. 엄청난 자금이 자, 최근 박스권의 이 조정 흐름 속에서 입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고래들의 평균 단가가 한 3,450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래들도 자신들의 단가를 지켜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 고래들도 저가 매수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그 안쪽으로 위쪽으로 계속해서 들어 올려줄 것이고요. 자,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깨질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박앤셀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과 SC의 소송도 이제 곧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1월, 그리고 늦어도 한 4에서 5월 정도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리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플에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 리플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수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소각 이슈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급증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도 이제 3.5달러까지 끌어올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최근 이 24시간 동안 거래량에서 주요 경쟁자인 페이팔 그리고 서클의 EURC를 앞질렀습니다. 출시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주요 거래 플랫폼에서 이제 상장이 되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리플의 RLUSD는 이 테더와 서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LUSD는 이제는 결제 기능을 넘어서 실물 자산 토큰화 바로 RW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리플랩스는 이 파트너사 영국의 아크착스와 협력해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리플의 플랫폼 리플 ledger에서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 전문가들은 리플랩스의 전략이 성공할 경우 리플이 향후 3.5달러 신고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테더까지도 지금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면서 잠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신뢰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코인입니다. 그에 반해 리플은 이미 재무부 채권으로 이제 완전히 담보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도드 프랭크 법안과 바젤 3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번에 뉴욕 금융당국의 규제 승인까지 받아냈죠. 자, 테드 같은 경우는 이 뉴욕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자 뜻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도가 굉장히 좀 추락하고 있는 코인인데,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의 RLUSD가 이 테더나 서클과 같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높은 규제 준수 능력을 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이 뱅크런으로 인한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과거 충분한 예치금 없이 임의로 테더를 발행했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자, 만일 테더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현금화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 같은 뱅크런 사태를 넘기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코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테더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정말 물반 고기반 시장이죠. 이 코인 시장을 이제 리플의 RLUSD가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되면서 이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을 해 나가게 될 거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리플의 CEO도 이 리플 RLUSD가 결정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소송도 이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ETF와 IPO 등이 하나 둘씩 진척돼 가면서, 자, 리플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수익에 그치는 게 아니라 리플 토큰의 소각으로까지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리플의 CTO 데이빗 슈워츠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자,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고,
또 리플의 CEO도 이 리플의 소각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 또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리플의 CTO가 갑작스럽게 이 10배라는 이제 트윗을 하면서 리플의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리플 CTO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구체적인 발언을 보시면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이것이 바로 이제 락업 해제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이 물량 관리 방식 락업 해제는 매월 초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1월 1일자에도 10억 개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이렇게 매월 초마다 해제가 되면서 리플 측에서는 기관에게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은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 소송 비용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체 1000억 개의 물량 중에서 매월 10억 개가 해제가 되면은 약 1%, 1년으로 따지면 12%나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동안 해제가 되어 왔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결국 이 유통량을 희석을 시키게 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리플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락업 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가격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까지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리또속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IPO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플은 정말 천문학적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익처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570억 개가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430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는데 이 물량들은 이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처음으로는 일단 이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결국 소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6만 전자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있듯이 자, 리플도 이제 막대한 수익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락업 해제에 대한 명분도 사라지고 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리플의 CTO의 이런 트윗도 그리고 과거 발언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소각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이제 곧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각에 대해서 실제 이 기사화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 세간에 세상의 모든 이목에 다 주목이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꼭 선점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런 호재가 뭐 많이 좀 있고 앞으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수익 구간은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상승장 속에서는 장대 양봉이 계속 뜨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모 심리가 지금 자극이 되면서 박탈감이 크게 다르면서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추격 매수 구간 단기 고점 부근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비중을 10에서 30%가량 미리 자발적으로 덜어내셔야 되고 최근에 이런 공포 구간들에서는 이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구간입니다. 그래서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에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승장일수록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포모 심리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손절이죠. 손절로 오히려 우리 코인판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포모로 추격 매수로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게 아니라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가실 거고요.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현재 이벤트로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코인의 용어부터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이제 차트 분석 관점이나 또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투자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속에서 이제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점도 이제 갖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면서 이런 노하우까지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죠.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낸 이 원금이죠.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코인반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10분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무료로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과 SC 소송도 이제 곧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월 이제 결말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리플의 가격도 이제 ETF 기대감 속에서 $10 돌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소송을 주시해 왔었던 저명한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합의 또는 소송 기각이 예상된다라고 좀 밝혔고, 또 최근 SNS를 통해서 2월 안으로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SC의 내부 회의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로 인해서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했고, 다만 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SC의 소송이 만일 기각이 되면은 리플의 ETF 승인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트와이즈와 캐네드 캐피탈 21쉐어즈 위즈덤 트리에서도 아직까지 소송이 종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ETF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그렇게 다수의 발행사가 ETF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이 되면서 리플의 가격이 $10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상의 시나리오는 다가오는 1월 15일입니다. SLC가 이 항소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기한인데, 자, 그 이전에 항소를 철회해서 리플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3.5 신고가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SLC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 항소 여부는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되는데, 자, 만일 SLC가 내부 회의를 통해 소송 종료로 결정한다면 리플은 바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 SLC가 강력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리플은 $2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번에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 자, 그동안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빠르면 1월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는 이 SC와의 소송을 이제 곧 종료를 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SNC가 항소장을 제출해서 단기 급락 흐름이 전개되면 이것은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급락 흐름, 이렇게 SNC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단기 급락 흐름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리플의 방향성을 이 정해진 가운데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 만일 항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 단기 급락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저점 매수로 대응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7달러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분석가인 더 모던 인베스터는 2025년 최악의 경우는 7달러, 그리고 보통은 16에서 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1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소매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세, 추격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급등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고, 또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는 인공지능 AI 기반 분석을 통해서 리플과 SC의 법적 분쟁이 해결될 경우 리플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최근 이제 조정을 하면서 2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가 이제 발생하면서 11달러 목표가가 현재 설정이 되고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시총 추월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테더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리플이 2.73달러의 강한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2.0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분석을 했는데, 자,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5달러 지지선에서 이미 반등은 이루어졌고 이제 3.4달러를 넘어서 최대 11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11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인데, 자, 실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콘입니다. 자, 그렇게 펀더멘탈이 매우 뛰어난 콘이었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게 되면서 이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죠. 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도 10배의 격차가 났지만 이제 3배로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이제 곧 깔끔히 마무리가 되면은 이 격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3배 정도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코인상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리플의 여러가지 호재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아직 2달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조정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절대 안 되시고,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는 감정이 휘둘리면서 등락이 반복되지만 결국에는 내재 가치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단기 조정 흐름은, 이런 등락 흐름은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가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모두 다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